오늘은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잠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밤에 폰이나 영상 시청을 하다가 늦게 잠들고 아침에 후회하면서도 똑같이 반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머리를 베개에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고도 하셨습니다. 잠이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지요. 하루에 7시간만 자도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조차 지키지 못해서 피곤함에 시달린다고 하시고, 교대 근무 때문에 늘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수면 장애를 겪어 각종 영양제나 보호조 용품까지 써봤다며 경험담을 전해주셨습니다. 늘 잠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의견도 있었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11가지 주제를 가지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딱딱하니 하나부터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자다가 병 걸려요. 60, 70대 이상 권장 수면 시간. 어느 정도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무조건 수면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60대나 70대 이상이라 해도 적정 시간은 6시간이나 7시간, 8시간 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신체가 쉬는데 필요한 시간은 개인차가 큽니다. 나이 들면 적게 자는 게 당연하다고 방치하면 어느 순간 만성 피로나 면역력 저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주 깨어서 실제로는 4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결국 몸과 뇌가 회복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는 습관, 혹은 너무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패턴 자체가 어긋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고명인지, 사자형인지, 늑대형인지, 돌고래형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리듬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60, 70대 이상도 최소 6시간 안팎의 수면은 꼭 지키도록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제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 어떤 분은 수면이 부족하면 얼굴과 몸에 빠르게 노화가 찾아오고 머리가 멍해지고 자칫하면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은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스트레스성 면역 저하로 마비 증상이 오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잠은 우리 뇌를 씻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만성적으로 잠을 모자라게 자면 몸과 뇌가 피로를 회복하지 못해 결국 질병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 판단력 약화, 기분 변화와 우울감, 그리고 잦은 두통이나 소화 문제도 뒤따를 수 있지요. 어떤 분께서는 불면증 때문에 불안감이 크게 올라가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잠은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셋째 주제입니다. 수면 권장 시간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유. 예전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9시간이나 10시간을 자야 다음날 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권장하지만, 내가 몇 시간 자면 컨디션이 좋은지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자야 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회적 환경 탓에 원하는 만큼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일찍 등교해야 하고 직장인들은 출근이 빠르다 보니 늦게 자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진 수면 권장 기준을 들어도 현실이 안 따라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주제입니다. 연령마다 수면 주기가 다른 이유. 성장기에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뇌와 신체가 계속 발달 중이라 더 오랜 시간 휴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청소년들도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가 적절하다고 말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공부나 학원 일정 등으로 충분히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칫 성적 향상은커녕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효율도 낮아질 수 있지요. 성인이 되면 일과 가사,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잠이 줄어듭니다. 또 중장년층이 되면 호르몬 변화와 생활 패턴 변화로
과거에 비해 잠이 줄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대 이상에서도 건강을 지키려면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경우에 따라 8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별로 호르몬 분비량, 신체 회복 속도 등이 달라 수면 주기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다섯째 주제입니다. 꿈꿔서 피곤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떤 분은 매일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생생해서 오히려 잠을 자도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꿈은 렘 수면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두뇌가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재정리하고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자꾸 악몽을 꾸거나 너무 자주 깨서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입니다. 꿈 때문에 피곤한 것보다는 꿈을 꾸는 동안 자주 깨어서 잠이 끊기는 것이 피곤함의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꿈을 자주 꾸고 잠을 설치신다면 빛이나 소음,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등 수면 위생을 철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주제입니다. 혹시 나도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자주 꾸는 꿈. 이 부분은 자극적인 문장으로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꿈을 잘 꾸지 못하거나 꾸어도 아주 단편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무서운 장면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도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낮아서 꿈속 상황을 감정적으로 재현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연구와 사례에 불과하고 모든 사이코패스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끔찍한 악몽을 꾸거나 잔인한 장면을 꿈으로 경험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꿈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주제입니다. 잠 DNA는 부모에게 물려받는다? 많은 분께서 우리 집안은 잠이 많다. 혹은 우리 가족은 다들 잠이 없어서 고생한다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양이나 시점이 각각 다르고 또 혈연 사이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다만 부모님과 똑같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수면 환경을 꾸준히 바꾸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서도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본인은 규칙적인 운동과 아침 햇빛 노출을 통해 극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잠과 관련된 DNA가 완전히 같더라도 환경적 노력에 따라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째 주제입니다. 맨날 잠에서 깨요. 꿀잠 잘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좀만 자면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서 고생한다고요. 먼저 빛을 잘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낮에는 자연스러운 햇빛을 충분히 쬐고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여 몸이 스스로 이제 잠을 잘 때다라고 인지하게 해줘야 합니다. 교대 근무로 햇빛 보기 어려운 분들은 아침빛 보조명 같은 보조용품을 사용해 리듬을 맞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강한 빛, 자극적인 영상 등은 가급적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인 역시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나 저녁에는 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분들은 멜라토닌 보조제를 드시면서 효과를 보셨다고 했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이 될 뿐 궁극적으로는 내 몸의 리듬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홉째 주제입니다. 낮잠을 꼭 자야 하는 이유. 어떤 분은 매일 낮잠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자고 나면 오후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아 컨디션이 확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낮잠을 자면 밤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사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잠이 더 안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잠은 짧고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0분 전후가 적당합니다. 길어야 30분 안팎으로 권장되고 이 시간을 넘기면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서 오히려 깨어났을 때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낮잠을 자는 것은 소중한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열째 주제입니다. 수면 골든 시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를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시간에 자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숙면을 취하는 게 좋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루 패턴을 가질 수는 없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자형이 있는가 하면 밤늦게 집중력이 오르는 늑대형도 있습니다. 낮과 밤을 바꾸는 교대 근무자는 또 다른 리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좋다는 말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고, 나에게 꼭 맞는 수면 패턴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잠들어 해가 떴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우리 몸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11째 주제입니다. 상쾌하게 일어나려면 몇 시간 자야 하나요? 사람마다 다른 네 가지 수면 패턴, 곰형, 사자형, 늑대형, 돌고래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체로 곰형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힘들어하면서 해가 지면 졸음을 느끼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자형은 아침 일찍부터 에너지가 넘치고 밤에는 쉽게 잠이 듭니다. 늑대형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중력이 올라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매우 괴로운 편입니다. 돌고래형은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스타일로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각각에게 맞는 수면 시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정답을 적용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어떤 분은 하루 6시간만 자도 충분하고, 또 다른 분은 9시간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하는 시기지요. 따라서 나는 몇 시간 자면 가장 몸과 정신이 건강한가를 스스로 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11가지 주제를 통해 수면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과 댓글들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야 하는 줄은 알지만 못 잔다는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늦은 밤까지 폰을 보다가 후회하고, 또 어떤 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서 그제야 수면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잠을 우선시했을 때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가고 효율이 좋아지는 경우도 여러분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교대 근무로 불면증이 심했는데 운동과 아침빛 보조명 같은 보조용품을 활용해 큰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대 근무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셨는데 멜라토닌 등을 활용하면서 점차 나아졌다고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온전히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해도 잠을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내 기억과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커피나 각종 영양제를 들어봐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늦게 자고 주말에 몰아자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도 있는데, 주말에 몰아잔다고 해서 주중에 누적된 스트레스가 말끔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은 새벽 2시나 3시에 잔 것과 11시, 12시 사이에 잔 것은 같은 시간 수면해도 피로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셨지요. 사실 생체 리듬이란 참 신기하고도 복잡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밤에는 일찍 조용히 눕고 해가 떠오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형태가 우리 몸엔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패턴을 가질 수 없다는 현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불면증이 극심한 분들은 수면장애 전문의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랜 기간 약물 없이 숙면을 못 취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생활 습관부터 교정해야 합니다. 또한 식습관, 운동 습관, 카페인 섭취량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잠의 중요성을 간절히 깨닫는 계기는 보통 아프고 나서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오곤 합니다. 미리미리 수면 관리를 해두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피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고 잠에 관한 고민이 한결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내 몸이 원하는 수면 시간을 파악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몸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신생아처럼 많이 자야만 다른 사람들처럼 멀쩡히 살 수 있다. 참 명언입니다. 잠을 더 자든 덜 자든 내 몸에 맞는 리듬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잠이 부족해 힘드시거나 반대로 잠이 너무 많아 고민이신 분들까지 모두 함께 편하게 들어오셔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권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